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년 12월 1일 쉰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회의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제 삶에 어떤 일이 있고 오늘 어떤 익사이팅한 일이 논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뜨님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가 꽤나 좋고 이제 꽤나 좋았는데 마음에 걸리던 게 한 두 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약간 감사함에 대한 거였는데 날씨가 좋고 제가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하고 내가 뭐 숨을 한 번 더 쉴 수 있고 하루를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뭐 특정 사람이 저한테 답장을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크립토 터틀즈라는 스터디를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오전에 아침 10시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국기원 사거리를 내려가서 던킨도넛을 가서 사왔는데 그 와중에 참 불평을 많이 하는 저 자신을 보고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좀 회사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뭐 사실 운도 많이 따르지만 운이 아니라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나의 성품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고 설마 내가 망한다 하더라도 그게 남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했다는 제 자신이 되게 미안했고요. 네, 퓨원 가버님, 크리에이티브 엑스님 안녕하세요. 네, 크리에이티브 엑스님 블록체인 관련된 채널입니다. 저는 논스라는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자인 하시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났던 거는 어제 이제 비들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약간 이전에도 만났을 때도 약간 꼰대셨어요. 꼰대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혹시라도 막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막 엄청 차려입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뭐 옛날에 댄서 출신이어서 그때그때 춤을 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 편하게 복장은 후리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제가 사실 개발자 문화나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 안 하겠다 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 이분은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저한테 열리지 않는 기회도 참 많겠죠. 하지만 이분이 이제 저를 보시더니 너무 편하게 옷 입으셨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분은 이제 저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이셨고 그리고 또 이제 업종 자체가 뭔가 이제 사람이 좀 약간 있어 보여야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분에 대한 생각이 오늘 아침에 깼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를 듣고 그냥 저는요 뭐 대표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개발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딱히 뭐 옷을 입는다고 제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누군가가 돈이 많고 적으면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입고 무엇을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이거가 아니라 실제로 은행 계좌를 까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되게 자유롭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그냥 나 옷 입는 거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만약 옷 내가 옷 입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을 못하게 된다면 나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동시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꼰대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 분이. 그래서 항상 저보고 꼰대 되는 거 꼰대여서 내가 꼰대라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꼭 하시고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안 그러셨으면 저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에게 옳은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상냥하게 해야 되고 부드럽게 해야 되지만 옳은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옳은 소리 하는 거 너무 겁을 안 냈으면 좋겠고 그걸 반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냥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40살 이상 되신 분들에게 꼰대 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우신가? 많은 분 근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너무나도 좋으셔서 간만에 저도 이제 약간 저 복장에 대해서 저 그냥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을 뵙고 그분이 저보고 다시 뵙자고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렇게 그닥 뵙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백승국님 안녕하세요. 김정준님 안녕하세요. 꼰대아웃.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님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일하시는데 조심하세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 10시에 크립토 터트리지가 있었죠. 그래서 크립토 터트리지를 위해서 잠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스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했는데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좋아하시는가. 같이 크립토 터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계시고 이분도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시청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거기서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코멘트 중에서 그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리서치 애널리스트 한 번이라도 해보셨냐고 금융권에서 일을 해보셨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는 당장 답변은 안 했지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저희 논숙자 한 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뭐냐 내가 그냥 돈 잘 벌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꼭 크립토 시장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 하는데 내가 꼭 대학을 나와야 하나? 지금 규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금융시장이라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자격증으로 이걸 하는 건가? 저기 펀드 매니저 중에서 펀드 매니저 자격증인데 돈 못 버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게 중요한가? 그런 사람이 말하면 더 나은가? 더 신빙성이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무도 미래를 모르고 저희도 미래는 모르는 거 맞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서 솔직히 좀 많이 놀랐거든요. 사실 제가 뭐 부족한 점이 많이 많고 저도 사실 리서치 애널리스트 이 암호화폐 시장을 매일 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자료 읽으면서 공부하는 이유도 당장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정도 쌓이면 이게 굉장한 무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참 당장 내일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암호화폐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도 미래를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순간순간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얘기를 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상원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성환님? 호엔님? 네. 어떤 생각이 사고방식 비슷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해커톤이 이제 아래서 열렸어요. 그래서 어제 더불어서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어제 더불어서 너무나도 설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저녁에 나중에 얘기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친구가 와서 이 친구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왔냐.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빼고는 다른 거는 다 별 의미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데 진짜 열기랑 그런 거는 정말로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느끼고 후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해커톤을 하면서 이제 해커톤에 온 많은 멘토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논스를 모르는 친구들한테 투어를 이제 시켜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논스 투어를 제가 정말 많이 시켜드려요. 이게 이제 각 프로젝트, 저희는 프로젝트들이 와서 여기서 입주해서 살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인 블록체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딥테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기 바라는 분들과 같이 함께 사는 거에서 저희는 에너지를 얻고,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와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는 건데, 투어를 하면서도 재미있는 생각이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이게 속닥속닥거리면서 야 원래 논스 그냥 개발자들 모여있는 커뮤니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논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논스가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그냥 유튜브 채널 하면서 그냥 모여 사는 이런 거를 돈 쓰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또 이제 해커톤에서 자원봉사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저 눈스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냐고 말해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펼쳤는데 제 아이디어를 얘기할 때마다 반응이 항상 다양한데 뭐 크게 말하면 이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비판 지적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두 분 다 너무 고마운데 사실 비판 지적해 주시는 분들 더 고마운 건 사실인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본 거를 논리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사실 말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방어를 잘하느냐와 제가 성공하느냐, 저의 성공 여부, 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이거를 실행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세 분이 계셨는데 A, B, C 분이 계셨는데 A, B 분은 약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고 C 분은 공부를 조금 덜 하셨는데 A, B 분들은 자기들의 이제 한 명은 문화인류학 그쪽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더는 이제 development 뭔가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인프라 개발이란가 이런 출신이셨는데 저한테 되게 힘든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굳이 뭐 토지를 토큰화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사는데 우리가 이익이 뭐가 있냐. C분이 저를 이제 대변해 주셨는데 그래서 세상에 없는 개념이나 패러다임을 내세웠고 그리고 우리 세대가 이제 우리 추후에 있는 세대들이 이것을 가지고 뭔가 재밌는 거를 할 수 있고 이 블록체인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미래에 더 재밌는 거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처음으로 간만에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비판과 지적을 받으면서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저의 꿈이 닿을랑 말랑 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진짜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쩔 때는 너무나도 안 될 것 같고 그거를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네. 잠깐 쉬어가자면 손님께서 논스는 수익구조 업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당장은 저희는 그냥 사람들을 채워서 그냥 월세나 이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성은님, 옷차림의 효율성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파나비전님 감사합니다. 부산 시흥과 수원 영훈입니다. 영훈. 그리고 저희는 지금 강남에 살고 있고요. 네, 장혜진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제가 최근에 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은 이제 이번 올해 4분기까지는 약간 스텔스 모드로 조용조용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블록체인과 이제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고 리서치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논스 쪽에서는 사실 제가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저 외에는 다른 친구들은 안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콜드콜이라고 하죠. 그냥 생처음만데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연줄이 닿으면 다 연줄 건너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제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요청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일단은 거절당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거절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거절을 당했었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거절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서 이 사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혹은 난 이 사람하고 친하지 않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나한테 답변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길나 긴 장문의 이메일을 쓰고 또 쓸 때마다 이 사람 이제 제가 보내는 사람한테 맞춰서 써야 되니까 맞춰서 쓰고 그거를 보냈는데 뭐 제 친구 중에서 한 분은 뭐 삶에서 폐를 끼치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철학이고 그것도 저는 참 의미 있고 저도 폐를 안 끼치면서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폐도 많이 끼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폐라는 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고 그랬을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 도움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뭔가 그분에게 내가 해줬을 때 그분도 뭔가를 원하실 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제가 그
조절을 좀 해가면서 패를 끼쳐야겠죠. 그러면서 일이 내가 막 원한다고 해서 내가 엄청 원한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쩔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도 못 될 때도 있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질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4분기에 하고 있는 이 이벤트 때문에 내년에는 왠지 여행을 좀 많이 다닐 것 같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전에는 1세계와 3세계 그 다음에 아시아를 좀 벗어나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쪽을 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다니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런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시인을 하겠죠.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이 나눌 것도 있고 제 삶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삶에서 누가 중요한가에 따라서 사람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94년도부터 제가 88년생이거든요. 9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 나라에 2년 이상 살아본 적이 없이 5개국을 돌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뿌리가 없고 한 군데 있으면 좀 근질근질한 건 있거든요. 그러면서 2012년부터는 여행은 가긴 갔지만 막 어디 가서 사는 거를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6년가량 좀 근질근질하게 있다가 최근에 또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야지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면 이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니까 내가 가지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다가 혹은 막 나는 다니고 싶은데 이 여행을 다니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여행은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막 하다가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때문에 여행을 좀 많이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곳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혹은 논스가 국제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 4분기에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NFS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하고 있는 친구가 해준 말인데 네가 창업하면서 중요한 거에 그때 적시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할 일 10가지를 쓰고 9가지를 지우고 남은 한 가지를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집중을 내가 좀 2018년은 잘 못하겠지만 2019년도에 들어서 신년으로 다짐하는 건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집중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여기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서 이제 창규라는 저 에디터 친구랑 오늘 이제 이거 손에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서도 뭐가 어떤 컨셉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나올지 이런 생각도 막 하고 또 유튜브라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막 마케팅 다양한 거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하루를 이런 식으로 정리도 하고 저는 진심으로 글을 읽는 세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목소리로 말하는 거로 목소리로 옮겨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톡을 별로 안 보내고 저는 그냥 음성 녹음해서 메시지로 많이 보내요. 그런 걸로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컨텐츠가 훨씬 더 많이 나갈 텐데 이것도 뭐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고 네, 파나비전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일에 집중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도 전 논스 일에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이런 거는 라이브로 하는 거 그때 하는 거는 있겠지만 제가 사실 이거 두 가지를 병행을 했고 제가 제 자존심 때문에 사실 영훈이랑 제가 스튜디오 디센트럴 대표 영훈이가 논스 대표를 했는데 지금 이게 약간 통합되는 그런 비전으로 저희가 생각을 바꿔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논스라는 이 사업과 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극한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치리영씨님 감사합니다. 네, 김진웅님 저희는 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백그라운드 체크나 그런 건 하고 직접 물어보긴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저희랑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은 이거 이제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친구가 방문하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이게 아마도 오늘 유일한 블록체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일단 이 친구는 개발자는 아니에요. 개발자는 아닌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좀 찡했던 게 찡찡하다?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저보고 아래 스타트업 막 위켄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냐 그거를 묻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서해 비트코인 미드업 오거나이저 중에서 하는데 거기가 약간 휑하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왜 그러냐. 그리고 서해 비트코인 미드업 오거나이저가 지금 10명인가? 근데 내년 6월에 이제 7명이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서해 비트코인 미드업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한국에 와 있는 비한국인들,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미드업이고 용어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은 무엇일까? 친화적인 것은 무엇일까? 가치를 먼저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도 또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이제 제가 왜 비트코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남들에게 말할 때 뭔가 윤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신기한 기술이어서 하는구나. 그리고 이 신기한 기술을 남한테 그냥 말해주기를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는데 그것도 엄청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쿨한 기술이어서 내가 좋아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쿨하지만 뭔가 용도가 있는 기술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쿨해서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다른 것을 엄청 강하게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몰랐고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일본에 스케일링 비트코인 다녀오면서 나 코어 개발자라고 다 얘기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비트코인을 믿을 수 있느냐.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마저도 비트코인은 기술로서는 되게 위험하고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코드를 확인을 하긴 했지만 모르겠어요. 약간 진실이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도 의견이 전부 다 다르고 딱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런 미래가 펼쳐져 있지 않고 이거의 유스 케이스가 미국에서 내가 개발을 한다고 해서 실제 유스 케이스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막 모로코나 같은 나라 아니면 중동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친구하고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자기가 맥시멀리스트 마인드셋에서 약간 벗어나고 싶어서 혹은 좀 더 유의미하고 커뮤니티를 늘리고 싶어서 오늘도 이제 페리티 미드업을 갔다 오고 카데나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을 이더리움 미드업도 가보고 이것저것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그 쉽지 않은 거를 열심히 이 친구가 또 유일하게 거의 한국어 영어 둘 다 되는 친구여서 그 미드업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말했던 건 그냥 그거였어요. 너가 비트코인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배척하는 태도로 말을 했을 때 거기서 과연 얻는 게 뭐냐.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그냥 비트코인이 내가 쿨하다고 쿨한 기술이어서 남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말해주는가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왜 우리가 그거를 잘 하지 못할까? 왜 남의 것을 비판을 많이 해야 하는가? 저도 꽤나 비판적인 사람이어서 친구를 보면서 제 모습도 많이 보이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1세계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구나 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김진웅님께서 이성호엔님께서 심사 기준이 뭔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론스의 심사 기준은 일단 테크 먼저인 업체인 게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업체 이외에도 이제 딥테크 업체나 혹은 예술 쪽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같이 살고 같이 일할 때 서로 배울 수 있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면 저희가 그거를 가장 선호합니다. 일단은 겁내지 마시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원서부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서 차츰차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왜냐하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여러분을 케어해드릴 겁니다. 네, proof of care, 케어 증명이 저에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히 뽑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12월 1일 있었던 일이고요.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 또 이제 새로운 논숙자가 되고 싶어서 투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투어를 합니다. 제가 진짜 1호점, 2호점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는데 무슨 부동산 판매업자 비슷한 나랑 복덕방 마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투어를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할 일이 많아서 그 이런저런 일 하다가 저녁에는 이제 저희가 지분이랑 조직 구조랑 그런 좀 심각한 얘기를 날 잡아서 내일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 지분 얘기하면 저는 네 제가 잘하는 얘기는 아니어서 돈 얘기를 제가 막 일부러 막 피해 다니고 이런 얘기할 때 좀 불편함 느낄 필요 없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잘 되겠죠. 다른 친구들이 너무나도 워낙 잘해주니까. 네, 이질리님 거래소 관련 업체도 논스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있나요? 네, 답은 있습니다. 네, 논스에서 거래소 관련 업체 있습니다. 사실 검색만 해보시면 좀 나올 겁니다. 치에딩 시엔님께서 입주 환영. 네, 감사합니다. 치에딩 시엔님 빨리 입주하셔야죠. 네, 그게 오늘의 금일의 2018년 12월 첫째 날 12월 1일 토요일 오후 10시 52분을 마감으로 하는 시인 데이 2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금일 방송은 어제와 똑같이 논스에서 했고요. 지금 저기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아래 이제 영상 처음에는 막 슬래파도 있다가 없던 것도 보이는데 논스는 아니나 다를까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미친 공간이죠.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열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 열정적이 당장은 활발 타오르지 않아도 오래오래 꾸준히 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살 사람들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네, 치링시님 내일 유튜브에서 뵙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얼른 일찍 주무시고 내일 하루 더 푹 쉬시는 그런 일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인하는 시은의 방송이었습니다. 네.